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술적 분석 기초 영상입니다. 먼저 기술적 분석은 가격 변동과 거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방법론입니다. 하나의 이론이죠. 이 방법론은 시장의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말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록이나 통계를 통해서 미래에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아두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차트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시장 경제나 매크로만 보고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과거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단 과거에 있었던 혹은 지금까지 연구됐던 그런 자료들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이 기술적 분석은 정답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예측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기술적 분석은 주식, 외환, 선물, 암호화폐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가격 변화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술적 분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모든 예측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지 않다.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모든 예측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매매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춰서 돈을 번다 이런 구조로 저는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 방법으로도 시장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사람의 심리적인 요소를 반영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뉴스,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자연재해 등 큰 악재나 호재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차트를 분석해서 돈을 벌 수 없다. 결국 거시경제나 시장에 대한 어떤 뉴스를 찾아서 그 정보를 통해서 매매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차트가 상승의 흐름에 있고 상승의 흐름에 있는 차트들은 당연 추세를 갖고 올라가겠죠. 추세 조정 추세 조정 추세로.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가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다음 추세가 형성되는 거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가격이 고점에서 매도세에 의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든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던 시장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재매수를 함으로써 혹은 이 가격에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즉 뉴스가 발생을 해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전 구간들에서 매수세가 붙었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이란 건 결국에 이 구간에서 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 만약 이 구간에 강한 악재로 인해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다면 가격이 이렇게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구간에서 매수의 힘이, 즉 수요가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악재로 인해 크게 빠져야 될 차트들이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와 패턴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에서 다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차트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분석이 개입되면서 사람마다 당연히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갖습니다. 첫째,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가격은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와 감정을 반영하여 이미 모든 정보를 가격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즉, 기업의 재무 상태나 어떤 경제적인 요인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격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정합니다. 주가는 추세를 이루며 움직인다. 추세란 개념은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움직임이든 한번 시작되면 반대 방향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추세 분석이 시작이 되고 이러한 추세 분석의 기본 원리는 추세 매매 전략의 기초가 된다. 이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겠죠. 추세가 한번 시작되면 이 추세를 되돌리는 파동은 짧고 다시 한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은 추세 매매 전략이 됩니다. 역추세 매매가 아니라 추세 매매가 기본 전략이 돼야 되고, 초보자분들일수록 역추세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 전략으로 추세를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역사는 되풀이된다.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은 차트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차트에 나타나는 가격의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비롯된, 즉 인간의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번 가지게 된 생각을 좀처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 패턴이 나타나기보단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다시 말해 과거의 행동이 미래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론 기본 전제 조건인 것 뿐이지만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이고 이 본능 자체가 차트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기술적 분석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람은 확증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확증 편향일 수도 있죠. 이 확증 편향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가설을 확인하려는 경향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심리적 편향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종목이 있을 때 떨어진다는 분석을 보면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정보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확증 편향의 특징은 선택적 정보 수집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찾고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한다.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올라간다는 관점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을 냈을 때 이 정보를 무시하거나 욕하는 경향이 많죠. 기존 믿음의 강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자신의 기존 관점을 더욱 강화한다. 즉 떨어진다는 이런 관점보다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만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만 이런 정보들만 받아들이며 자신의 믿음을 더 강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판적 사고 부족입니다. 반대되는 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오류를 찾으려는 태도를 갖는다. 내가 위로 올라갈 거다. 이런 분석을 내렸다면 내려간다라고 하는 정보들은 믿지 않거나 무시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오류를 찾아서 이 정보는 부정한다. 편향된 해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정보라도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한다. 여기 있는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다 비슷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한 차트가 떨어진다면 이건 다시 올라가기 위한 도약일 뿐이야. 계속해서 롱에 대한 관점만 보고 내 시나리오가 틀렸음에도 계속해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손절을 하지 못한다든지 시장의 흐름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변했음에도 같은 목표가를 달성할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더 깊은 손실로 이어진다.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거죠. 추세가 변했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차트 분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핵심 도구들입니다. 먼저 차트 종류입니다. 차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캔들, 라인, 바, 하이캐나시.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캔들 차트죠.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트고 가격의 움직임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었고 현재는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차트죠. 요즘은 웬만한 거래소나 증권가에서도 기본적으로 캔들 차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차트입니다. 각 캔들은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캔들 차트편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라인 차트입니다. 종가를 이어서 표시한 간단한 형태의 차트입니다. 주로 전체적인 가격 흐름을 보는 데 사용됩니다. 실제로 라인 차트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가격 흐름을 간단하게 보기에는 캔들 차트보다 훨씬 더 쉽긴 할 것 같은데 매매에 주로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 차트입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차트입니다. 캔들 차트와 비슷하지만 시가와 종가의 차이를 선으로 연결한 대신 막대 모양으로 표시한 겁니다. 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종가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캔들 차트보다 그런 부분에선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익숙한 걸 그리고 남들이 자주 사용하는 걸 사용하는 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기술적 분석의 핵심 개념으로 매매 전략을 세울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공부하셨던 부분이 많겠지만 일단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지란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어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을 뜻합니다. 여러 번 테스트되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된다. 이거는 이론상의 문제고 오히려 여러 번 테스트되면 그 구간을 돌파하면서 반대되는 즉 매도의 힘이 강해진다라고 보는 게 실전 차트에서는 좀 더 통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탈 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관계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차트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반전되면서 떨어졌을 경우에 이 구간엔 이미 많은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매수의 힘이 강해서 상승했던 차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하면 매수가 즉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구간이고, 이 구간이 지지의 역할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파된다면 반대로 다시 상승할 때 이 구간에서 매수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매도하면서 저항이 되며 다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지지의 역할을 했던 구간은 다시 한번 돌파되면 저항의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항은 지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어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을 뜻합니다. 이 또한 여러 번 테스트되면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된다, 이렇게 이론에는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테스트되면 오히려 이 구간은 지지나 저항의 작용보다는 돌파되면서 반대되는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더 크죠. 이탈 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차트에서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지받던 구간, 오랜 시간 지지를 받아왔던 이 구간이 돌파되면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할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차트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은 기술적 분석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맞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의 불균형.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제한적이며 하락할수록 매수 세력의 수요를 유발하고 매도 세력의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격이 한없이 상승할 수 없고 한없이 하락할 수 없다. 상승할수록 매도하려는 힘이 강해지고, 즉 매도 세력이 강해지고, 가격이 하락할수록 싼 가격에 유입되는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급에 불균형이 오고 어떤 가격이든 상승이나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심리입니다. 과거 강한 반등이나 조정이 나왔던 구간은 매수 혹은 매도 대기자가 많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했다,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지지가 되고 상승한다 라고 했을 때 강한 반등을 줬던 자리 혹은 조정이 형성됐던 자리는 다시 한번 가격이 하락하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 세력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심리적 부담으로 앞자리 혹은 가격의 단위가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징크스와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900원 하던 가격이 만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부담된다. 앞자리가 바뀌거나 혹은 10달러 혹은 100달러에 대한 이런 가격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징, 과거 가격이 반등했던 자리일수록 강력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가격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은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깨지면 이후에 저항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이 다시 한번 붕괴되면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 구간은 저항으로서 작용해서 다시 한번 매도 세력의 공급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지지선이란 일정 수준 하락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수세가 나타나는 매도 세력을 압도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지지선 부근에서 가격의 하락세는 지지를 받으며 상승세로 바뀌거나 최소한 지지선 위에서 보합을 형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일정 수준 하락할 경우 싼 가격에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이, 즉 매수세가 나타나서 매도세를 잡아먹으며 다시 한번 상승에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간, 그 구간을 지지선이라고 부르고, 이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전 저점에 대한 수평선으로서 지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상승하고 있던 어떤 주가에 상승하는 지지선이 있다면 이 지지선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세력의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떤 지지선 구간에서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도 있지만 반등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보합을 이루면서 움직임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항선은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바로 직전 최고점 혹은 최저점은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의 고점이 형성되고 다시 한번 하락한 이후에 매수 수요를 발생시키며 상승하는 차트에서 이 전 고점은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지지선 또한 가격이 하락하던 추세가 반등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이 하락할 때 이 구간에서 지지선의 역할을 하며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의 특징은 일반적인 지지와 저항처럼 돌파된다면 반대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저항의 역할을 하고 다시 한번 돌파된다면 이 구간은 저항과 반대되는 매수의 힘이 작용돼서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기술적 분석에서 갖는 중요 요소. 첫 번째, 가격 움직임이 최소한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 차트가 있고 이 차트에 대한 어떠한 지지선이 있다면 이 차트가 조정을 받을 때 최소한 이 지지 구간까지는 매도의 힘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 가격 움직임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 추세선이나 지지선이 기술적 분석에서 갖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오던 이 상승 추세에 지지선을 돌파한다면 이 이후의 움직임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볼 수 있다. 즉 반등하더라도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지지선이나 저항선은 최근에 나타난 것일수록 중요성이 커진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차트가 형성되고 있음에 이 구간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저항 구간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저항 구간보다 최근에 일어났던 혹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지지나 저항에 대한 구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